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한 달간 유예되고 중국과는 곧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둔하게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덜어진 점, 그리고 팔란티어의 호실적, 이 세 가지가 지수를 플러스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또 삼성전자 순매수했는데 연속적으로 매수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반면에 이제 딥시크 수혜주로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종목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중요한 자리 51선에서 S&P 500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들 때문인데 이 영향으로 한국 관련된 지표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업종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 업종이 한 4개 정도 됐는데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고 에너지 또 기술주 관련된 업종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재료들이 어디에서 많이 집중됐구나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관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라는 점,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일단 한 달간 유예한다라고 했고 시진핑과 대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새벽이니까 새벽에 깨워가고 전화할 일은 아니니까 아마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어떤 대응을 했죠. 관세 부과하고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좀 절제된 것 같다, 중국이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면적인 충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드에서는 이제 그동안 강대장을 이끌었던 재료는 소비하고 실적에 의한 강세였는데 이 부분에 균열이 없다면 조정시 매수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금 관세 이슈가 워낙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게 진정될 때까지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했는데, 다만 이게 관세 이슈는 트럼프 임기 내내 되기는 어려워서 그때 내내 신중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초반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예상치 하회하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 점, 그리고 팔란티어의 호실적이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 점 등등이 오늘 시장의 주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미국이 어떤 타격을 받느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만약에 중국산 제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10%를 부과하면 애플이 이거를 가격을 이제 사실상 인하해서 가격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소비자들한테 10% 그냥 더 비싸게 받아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애플에 타격이 된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애플에 대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줘서 이거를 이제 흡수를 해줬는데 이게 과연 이번에도 될까? 여기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부과하면 AI에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많이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댄 아이브스는 애플과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아마 면제 혜택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댄 아이브스가 워낙 이제 좀 낙관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향후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은 이제 관세 부과가 전면적으로 확 튕겨 올라가진 않는 게, 이날 발표됐던 중국의 어떤 대응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겠다라는 관세는 5천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14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충돌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어떤 걱정을 여기저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미국의 구인 건수,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지표죠. 근데 760만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앞으로 뽑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데이터인데, 구인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 상승률도 좀 둔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죠. 임금 상승률은 그만큼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지표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떨어지면 기술주에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점도 오늘 나스닥 시장이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특징주로 보면 우선 시가총액 순서로 보면 시총 상위 종목 다 올랐어요. 예, 뭐 애플부터 엔비디아, 뭐 아마존 등등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승률로는 역시 팔란티어, 예, 팔란티어가 오늘 24%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슈퍼마이크로도 오늘 8%나 올라갔는데 사업 관련된 업데이트한다. 이게 맨날 툭하면 최근에 그 상장 폐지 이슈가 나왔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에도 뭐 상장 폐지 없이 넘어가나 보다. 그리고 이게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 보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조정이 없지는 않았는데, 조정이 나오면 또 그게 강력한 매수 기회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감하고 나서 기업들 실적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알파벳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너무 부합했어요. 예, 매출은 예상치 살짝 하회,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살짝 상회인데 뭐 거의 오차가 없이 부합돼서 나왔고, 그리고 자본 지출,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는 이만큼 올해 투자할 거야, 이런 자본 지출 관련해서 또 예상치를 훨씬 넘는 수준의 돈을 지출할 거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돈 실적이 아주 썩 뛰어나진 않은데 돈을 더 쓰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알파벳의 주가는, 예, 좀 빠지고, 근데 이제 자본 지출 늘린다고 하니까 또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어쨌든 알파벳만 놓고 보면 시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자금 동향, 그러니까 ETF 자금 동향을 보면 소비재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 쪽은 유입이 되고 빅테크는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딥시크 이후에 자금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지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또 지난주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기술주 쪽에 자금을 또 집중 투입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자금 흐름이 이제 이게 일관된 것인지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를 어저께 좀 보면 일단 61선 기존의 터널, 그러니까 60일, 121선 터널 안으로 다시 들어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그런 자금, 그러니까 저점 매수해놓고도 이제 매도하는 단기성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일단 좀 털어내고 보자, 이런 자금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특징이 삼성전자 빼고 시가총액 6위까지 전부 음봉이었어요. 시가총액 2위부터 6위까지 다 음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자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이제 지탱을 해주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제 투자자들이 아직은 딥시크, 관세, 이렇게 이어지는 재료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또 저렇게 윗꼬리가 달리는지, 아니면 저 극복을 하고 몸통이 만들어지는 양봉으로 가는지, 이게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뭐 차트 공부죠. 뭐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저께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121선에서는 막혔는데 저 121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전부 다 강세를 보였고 차이가 현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을 한 역할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형주군들도 강세 보이고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 들어온 효과 때문인데, 어제 매수 들어온 게 작년도 8월 6일인가 이후 이제 최대 규모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근데 다만 저 막대 그래프가 이제
3천억 넘어가는 정도 또는 그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연속성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3천억 매수 들어오면 그 다음날은 매도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어요. 작년도 8월 넘어간 시점부터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지, 보통은 이렇게 매수하면 이제 좀 그 다음날은 매도로 바뀌었었는데, 그걸 딛고 오늘 장에서도 매수를 해준다라면 코스닥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어떤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인데, 이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시소를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어제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하이닉스 돌리고. 근데 이게 둘 다 움직여야 선물 매도 세력들이 이게 하락 쪽으로 이제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방향을 트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해서 딥시크 재료도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충격 이후에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시소를 타지 말고 두 종목이 다 올라가 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오늘 하이닉스의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시장의 메인 재료가 관세가 될 거냐 딥시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할 거냐, 이게 왜냐하면 어느 종목군 어느 업종이 올라갈 거냐를 좌우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근데 딥시크는 살짝 지나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관세가 중요한데, 이게 또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둘 다 이제 한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또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갈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통화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통화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밤이라서 뭐 새벽에 깨워가지고 통화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증시 돌아갈 때 통화가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재판, 그 다음에 AI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 120월선 회복은 못했거든요. 그 이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IMF 1998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120월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빨리 탈환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해 줄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LG CNS가 상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잠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커버가 될 텐데, 뭐 1조 5천억, 2조 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을 잡아먹어 버리면 코스닥이 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들로 이쪽으로 다 자금이 몰려가서, 또는 코스닥 팔아서 저쪽 가서 단타 치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LG CNS의 거래대금 이 부분도 향후에 주목을 해봐야 될 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은 최근에 막 논란이 있잖아요. 뭐 관세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무서울 때는 버블일 때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버블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E 기준으로 볼 때 그 IT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평균치하고 지금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퀄컴 이런 종목은 어마어마한 PE로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PER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때만큼의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악재가 나올 때 버블이면 그걸 계기로 터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놓고 봐도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가격 부담, 그러니까 뭐 선행 PER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가격 부담은 상당히 덜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미국은 이제 이 계기로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 때문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트를 제가 찾아본 김에 이제 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당장은 관세, 우리 증시에서 반응하는 업종 이런 뉴스라서 장중에 돌아가는 내용은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